또 깼네요. 아직 2시밖에 안 됐는데 거. 열쇠를 제가 어디에 뒀죠? 뇌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에 깨면 그 과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원처럼요. 선생님,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이제는 밤에 깨지 않아요. 잠들기 전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만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요즘 들어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깜빡한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알던 분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다든지, 방금 열쇠를 내려놓고는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지, 말을 하다가 문장 한가운데에서 머리가 하얘져 잠시 멈추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그렇겠지. 하지만 저는 그 말에서 잠시 멈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기억력이 그렇게 빠르게 흐려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뇌를 밤마다 지치게 만드는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밤중에 반복해서 잠에서 깨는 일, 그것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이 넘도록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늘 비슷한 말씀으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잠이 깊지 않습니다. 밤마다 적어도 한두 번은 깹니다. 대부분 그것을 병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작은 불편함 정도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밤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중 뇌가 유일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뇌는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감정을 처리하고,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스트레스에 반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경세포 안에 미세한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잠이 충분히 깊고 끊기지 않는다면 뇌의 정화 시스템은 밤새 묵묵히 일하는 작업반처럼 작동합니다. 세포 사이의 작은 통로들이 넓어지고 뇌척수액의 흐름이 활발해지면서 과잉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그러나 잠이 계속해서 중간에 끊기면 그 과정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청소를 하다가 중간에 불이 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방은 겉보기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한 먼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그 미세한 먼지는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제 임상 경험에서 74세 한 분을 오랫동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우 총명하셨고 예전에 수학을 가르치던 교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약 4년 전부터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규칙적으로 잠에서 깨기 시작하셨습니다. 통증 때문도 아니고 소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이 번쩍 떠지고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작은 일들을 잊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스레인지를 끄는 것을 잊는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늘 다니던 시장길을 헷갈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기억력 평가를 시행했을 때 경도인지 저하의 경계선에 와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분의 심혈관 검사, 혈당, 혈압 수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오랜 기간 이어진 수면의 분절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뇌를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낮에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자라며 꽃을 피웁니다. 밤에는 정원사가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습니다. 만약 매일 밤 정원사가 중간에 불려 나간다면 꽃보다 잡초가 더 빨리 자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8시간을 누워 있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뇌는 특히 느린 파동 수면 단계에서 깊고 연속적인 수면 주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몇 분만 깨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깨어 있는 시간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깰 때마다 뇌는 상태를 전환해야 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조금씩 상승합니다. 다시 잠들더라도 뇌가 깊은 단계로 돌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일이 매일 밤 두세 번씩 여러 해 동안 반복된다면 뇌는 결코 완전한 휴식을 얻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려서 어르신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단순한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예순을 넘기면서 더 쉽게 잠에서 깨는 생리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점차 감소합니다. 갈증에 더 민감해집니다.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생기기 쉽습니다. 방광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러나 원인을 안다고 해서 체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잠들기 전 몇 가지 작은 습관만 조정해도 수면은 훨씬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깊어지면 기억력은 훨씬 더 잘 보호됩니다. 68세 한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자신이 점점 멍해지는 것 같다고 걱정하며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을 잊고 사람 이름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 매일 밤 평균 3번씩 깨셨고 주된 이유는 다리의 불편감과 피부 건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수면 환경을 조정하고 잠들기 전 피부를 돌보고 낮 동안의 수분 섭취를 균형 있게 조절하며 저녁 시간에 신경 자극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깨는 횟수는 한 번으로 줄었고 어떤 밤에는 아예 깨지 않게 되었습니다. 3달 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의사 선생님, 머리가 유리창을 닦은 것처럼 맑아졌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마침내 뇌가 밤에 자신의 일을 끝까지 해낼 기회를 얻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빠르게 약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저 온전한 밤잠이 부족해서 지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밤을 다시 돌려주면 뇌는 놀라울 만큼 회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피부 건조, 가벼운 탈수, 순환의 변화와 같은 아주 일상적인 생리적 기전들이 왜 한밤중 각성의 조용한 원인이 되는지, 그리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것들을 어떻게 단순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어르신들께 아주 익숙한 한밤의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2시쯤입니다. 방 안은 고요합니다. 큰 소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눈이 떠집니다. 완전히 깬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깊은 잠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목이 약간 마른 느낌이 들고 어떤 때는 종아리 피부가 가볍게 가렵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묘한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그저 얕은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순간 뒤에는 일련의 생리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순을 넘기면 우리 몸에는 3가지 조용한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점차 줄어듭니다. 둘째, 신경계가 아주 작은 자극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셋째, 특히 피부와 발에서의 말초 혈액순환이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게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표면의 신경 말단이 더 예민해집니다. 이불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뇌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 신호는 통증도 아니고 심한 가려움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알림입니다. 그러나 밤에는 주변이 매우 조용하기 때문에 뇌는 그 신호를 더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뇌를 깊은 수면 단계에서 얕은 수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나 밤새 에어컨을 켜두었을 때 더 자주 깨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건조한 공기는 피부의 수분을 더 빠르게 빼앗습니다. 피부가 수분을 잃으면 몸은
교감신경 활동을 약간 높여 반응합니다. 교감신경은 각성과 관련된 신경계입니다. 피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가벼운 탈수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 배뇨를 걱정하여 오후나 저녁에는 거의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낮 동안에도 매우 조심스럽게 마십니다. 그렇게 하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낮 동안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혈액은 상대적으로 더 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와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미세하게 변합니다. 몸은 밤에 전해질 농도를 다시 균형 맞추기 위해 스스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 조절 과정이 때로는 각성 반사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만났던 71세 한 분은 야간 배뇨를 피하기 위해 하루에 물을 4컵 정도만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갈증이 나도 참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밤 최소 2번은 깨셨습니다. 꼭 소변 때문은 아니었고 그저 눈이 떠지고 뒤척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낮 시간 동안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 물을 나누어 충분히 드시도록 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완전히 끊는 대신 조금만 줄이도록 안내했을 때 각성 횟수는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시스템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조절하면 물을 너무 적게 마시고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야간 배뇨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면 오히려 밤의 조절 시스템에 부담을 더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요소는 발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말초 체온, 특히 발의 온도가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발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 혈관 수축은 뇌의 체온 조절 중추로 신호를 보내어 뇌를 가벼운 경계 상태로 전환시킵니다. 발이 조금만 더 따뜻해져도 뇌는 깊은 수면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제 진료 경험에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도움이 되셨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발을 돌보는 것입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고 충분히 말린 뒤 발바닥에 얇게 보습제를 바르고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양말을 신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차이를 만들 수 없을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차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73세 한 여성분은 수년 동안 새벽 3시쯤이면 발이 건조하고 약간 화끈거리는 느낌 때문에 깨곤 하셨습니다. 보습과 보온을 2주간 꾸준히 유지하신 뒤 밤새 이어지는 수면을 경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뇌가 말초에서 올라오는 작은 신호들에 의해 더 이상 깨지 않게 되면 수면 주기의 정화 과정을 온전히 마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당장 어떤 큰 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작은 변동에 있습니다. 체온의 변동, 수분과 염분의 변동, 신경계의 변동. 그러한 변동이 수년간 지속되면 뇌는 계속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적응은 결국 저장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깊은 잠을 위해 수면제를 복용해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에 항상 매우 신중합니다. 수면제는 잠에 빨리 들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약물이 깊은 수면의 자연스러운 구조를 완전히 재현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약물은 오히려 뇌 정화에 가장 중요한 느린 파동 수면의 비율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일부 경우에서 약물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이 수면 환경, 낮의 습관, 오랜 기간 이어진 가벼운 불균형에 있다면 기초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년간 진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수면이 자연스럽게 억지 없이 회복될 때 기억력은 매우 분명한 방식으로 함께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30살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르신들께서 머리가 더 맑아졌다고 느끼고 덜 예민해지고 일상생활에서
더 자신감을 갖기에 충분한 변화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지만 사실은 특히 예순 이후에 밤중 각성을 더 쉽게 만드는 아주 흔한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주 좋은 의도로 하고 계신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야간 배뇨를 걱정하여 저녁 시간에 지나치게 싱겁게 드시고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도 적다. 소금을 적게 먹으면 수분이 덜 정체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 오랜 기간 소금을 지나치게 줄이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이상적인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항상 뚜렷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막연한 느낌을 만듭니다. 가벼운 피로, 약간의 어지러움, 깊지 않은 밤잠 같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트륨은 단지 혈압과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신경 신호 전달과 안정적인 혈액량 유지에도 관여합니다. 소금 섭취가 지나치게 낮으면 몸은 보상 기전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부신에서는 수분을 보존하고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호르몬 분비를 늘립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신경계를 더 예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계가 예민해진다는 것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잠에서 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켜본 69세 한 분은 매우 절제된 생활을 하셨습니다. 혈압이 오를까 염려하여 거의 소금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식단은 매우 싱거웠고 낮 동안의 수분 섭취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은 높지 않았지만 매일 밤 두세 번씩 깨셨고 어떤 날은 가벼운 두근거림도 느끼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나트륨 수치는 정상 범위의 하한선에 있었습니다.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생리적 변동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짜게 드시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균형으로 돌아가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점심 식사에 자연스러운 소금을 약간 더하고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드시며 저녁 7시 이후에는 완전히 끊는 대신 서서히 줄이도록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각성 횟수는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소금이 수면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을 위한 극단적인 선택이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너무 늦은 시간의 운동입니다. 운동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빠르게 걷거나 강한 운동을 하면 몸은 여전히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심박수는 아직 충분히 내려오지 않았고 중심 체온도 높게 유지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뇌가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66세 한 여성분은 매우 부지런하셨습니다. 매일 운동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매일 밤 9시 가까이에 빠르게 걷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도록 약간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왜 잠이 쉽게 들지 않거나 자다가도 중간에 깨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희는 운동 시간을 저녁 6시 이전으로 조정하고 밤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느린 호흡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 변화만으로도 수면은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문제는 큰 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조금씩 어긋난 생체 리듬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요소는 빛입니다. 예순을 넘기면 눈은 푸른 빛에 더 민감해집니다. 잠자기 직전까지 휴대전화나 텔레비전을 보면 뇌는 아직 낮인 것처럼 신호를 받습니다. 수면 호르몬이 충분히 증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은 더 얕고 쉽게 깨지게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뉴스를 보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눈이 감길 때까지 텔레비전을 켜두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빛과 자극적인 뉴스 내용은 밤새 신경계를 가벼운 경계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전자기기를 끄고 대신 조용한 책 몇 쪽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으로 바꾸기만 해도
수면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르신들께서 너무 많은 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시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은 리듬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이해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리듬이 안정되면 수면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수면이 깊어지면 뇌는 더 잘 보호됩니다. 그리고 뇌가 보호되면 우리의 기억력과 감정, 맑은 정신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 적절한 시간에 수분 섭취, 알맞은 양의 소금, 잠들기 전 따뜻한 발, 화면 없는 1시간이 모두가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밤 여러 번 깨신다면 그것을 곧바로 노년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이 조용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저는 어르신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몇 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 마십시오. 단 하나의 작은 변화라도 진지하게 지속해 보십시오. 이 나눔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어르신의 경험은 기억력 저하나 불면으로 조용히 걱정하고 있는 또 다른 분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맑은 정신과 자율성, 그리고 품위를 지키기 위한 기반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온전한 밤잠을 자신의 뇌를 위한 선물로 여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